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외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지금 호송차에서 내리고 병원으로 이동하는 사진이 포착이 됐는데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10시 반경에 이제 구치소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외부 병원, 이제 강남 성모병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깝거든요. 구치소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이 구속된 지 딱 900일째 되는 날이고요. 900일? 네네. 그다음에 그 흰색 마스크를 갖다 썼고 특이하게 안경을 썼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경 쓴 적이 별로 없는데 그다음에 그 옷은 보시다시피 파란색 수영복 차림에 몸이 안 좋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휠체어를 타고 그 병실로 갔고 그다음에 오늘 원래 수술을 갖다 하려면 기본적인 검사 같은 걸 해야 돼요. 수술을 갖다가 그 감당할 수 있는지 심전도 검사 같은 그런 검사를 아마 오늘 할 거고요. 어깨 부위가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일 어깨 부위 수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이제 입원한 건데 손수호 변호사 이게 법원 관계자들 얘기를 들으면 한 2, 3개월이나 좀 소요가 되고 이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진과 법무부 관계자가 이미 사전에 다 의견을 교환해서 정한 기간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일단 약 2개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더 단축되거나 또는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재활까지 포함된 것이다. 재활. 즉 수술 후에 구치소로 돌아가서 다시 수감 생활을 이제 수용 기간을 이제 그 구치소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재활까지 감안해서 2개월을 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제 본인의 어떤 그 건강을 유지해야 될 권리가 있고 인정할 권리가 있고 또한 불평등한 그런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법무부 관계자가 다 의료진과 논의해서 했을 텐데 근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지금 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는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물론 범죄인도 있습니다. 또는 재판받는 과정인 사람도 많이 있고요. 이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서 2개월, 3개월 외부에서 병원에서 지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면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보다는 비난 여론이 더 대두되고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바라고 있는 형집행 정지 또는 멀리 보면 사면, 복권 여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짐작도 됩니다. 그런데 하정우 변호사 병원에서도 어떻게 지내나 봤더니 VIP 병동에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VIP 병동에 이제 입원을 하고 이 입원한 층 자체를 좀 전체적으로 출입을 통제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한 2개월에 걸쳐서 여기서 2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하고 재활 마무리 치료까지 다 합쳐서 최대한으로 기한을 잡은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깨가 연세 드신 분들 어깨 고통이 상당하거든요. 근데 그 어깨라는 게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엄청나게 아픈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아파지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아파지고 이게 아파진 다음에는 이렇게 팔을 들기만 해도 막 비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아픈데 근데 그거를 남이 보기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상의 징후가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아픈데 본인만 알 수 있거든요. 남은 모르고.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동안 어깨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치소 측에서도 모르다가 완전히 지금 굉장히 아픈 상황이 돼서 이제 MRI를 찍으니까 그제서야 이제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수술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동안 아팠던 것 같고 어깨라는 게 연세 되신 분들은 완치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술 경과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정치권에 관심을 모으는 이유가 아마 유여해 전 최고위원의 이 장면을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한번 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외쳐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고 외쳐주십시오. 정식대 정계달라고 외쳐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나오겠습니다. 글쎄요, 이 유해 전 최고가 요구하는 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과 탄핵 무효라고 외쳐달라고 황 대표에게 요구하는 거였는데 네. 그런 목소리가 보수 진영 내에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극기 집회, 그러면 사실 태극기 집회를 전부 다 같은 하나의 그런 그 주체가 있는 걸로 다들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태극기 집회도 한 4갈래의 목소리가 달라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대한문 앞에서 하시는 분과 다르고 또 뭐 서울역 앞에서 하시는 분과 다르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 유여해 전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이 탄핵 무효해달라. 그것이 가장 강성이에요. 탄핵을 무효해달라는 건 복원이거든요. 완전히 복권해달라라는 건데 탄핵 무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하나 있고 탄핵 무효. 또 하나의 목소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은 했지만 지금 이 2년 5개월 동안이나 저렇게 그 형을 받아야 될, 앞으로도 20몇 년을 형을 받아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있고, 그러니까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해 최고위원이나 혹은 또 지금 성모병원 앞에서 천막을 친 쪽이 굉장히 좀 강경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만이 아니라 탄핵 무효, 탄핵 완전히 무효해달라. 이것이 사실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로 비춰지지는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진짜 그것을 바란다면 총선에서 사실은 야당이 이겨야 되고 총선에서 이기려면 사실 중도의 목소리를 담아야지. 확장해야지만 또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지금 당장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해달라 또는 지금 당장 복권해달라, 지금 당장 탄핵 무효다. 이것이 지금 쟁점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을 부르짖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한 목소리에 불과하다. 지금 통합을 얘기하고 보수 통합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선까지 사실은 야당이 모두 다 연대하려면 저 목소리를 내서 연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그런 칭의, 그 박근혜 대통령 바라보는 칭의가 사실 이렇게 많이 다른데 이번에 이렇게 2개월 동안 병원에 나온 것도 어떤 의미에서 법무부에서 지금 검찰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법무부에서 또 바로 또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또 보수 진영에서 우려하는 것.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또다시 어떤 이슈가 되는 것은 사실 보수 통합에 장애가 되면 장애가 될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목소리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